네, 개장 8분, 지금 8시 56분이니까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쪽 지수 준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출발은 미증시 대비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간밤에도 미증시가 1% 안팎으로 밀렸는데 현재는 약보합권 정도 약간은 버티려는 의지는 보여줍니다. 어제장도 미증시 빠졌는데 우리 증시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슬슬 후반에 힘이 빠졌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은 버티려는 의지.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전일 종가와 거의 흡사합니다. 현재 0.05% 하락으로 파란불은 들어와 있는데 포인트로 1.22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2562.12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사실 오늘 밀리게 되면 3거래일 연속된 하락인데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아직 동시효과 구간만 봐서는 특별하게 또 분위기가 포착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불 들어왔었는데요. 약보합권 거래 마쳤었죠. 현재는 0.3%가량 하락하면서 포인트로는 2.7포인트가량 됩니다. 915.25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보다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800여 개가 빨간불이고요. 하락불이 1200여 개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제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은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눈치 보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 7만 원 선 턱걸이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종가가 딱 7만 원이었었죠. 오늘 장에서 과연 7만 원을 사수할 수 있을지 여부 지금도 눈치 보기가 여전하네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성장주, 기술주들 쪽으로 다소 좀 우려가 있는 아침인데요. 현재 호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진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보합권에서 등락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호가 정도 밀리고요. 반면 LG화학은 강보합권 나타내면서 이 섹터 내에서도 다소 좀 힘이 엇갈리는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2% 정도의 상승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앞서 핵심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하이퍼클로버 X,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데 사용을 할 거다. 이런 일부 매체 단독 보도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 기사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에 다소 좀 호가는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9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S-오일이 한 2%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도 전강 후 약이었죠. 오늘장에서도 제한된 기대감이 반영되는 호가 상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여전하네요. 1% 넘게 오르고 내리는 종목 별로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란불이 우세입니다. 상승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보이는데요. 이 종목도 1% 정도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좀 키워드 그룹핑 해보자면은 오늘도 비만약 쪽, 이쪽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어제 이 시간하고 비슷하네요. 비만약, 원유, 이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 쪽으로는 흥구석유가 7%대, 그리고 한국석유도 약 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는데 어제 캔들을 보시면 오늘 좀 망설여지실 것 같긴 합니다. 윗골이 달린 음봉을 대체적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했고요. 오늘은 국내보다 해외에 좀 시선을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인도, 인도네시아 차례제로 국제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방문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을 위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국제회의 G20하고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이 연이어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오늘 진행이 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간 경제사절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그게 오늘 정해지고 아마 오후 혹은 내일 아침쯤 되면은 그와 관련된 후속 기사 나올 겁니다. 경제지표로는 중국에서 8월 무역 수지하고요. 외환 보유액 정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훑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도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약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유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 이 3중고 때문에 9월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 지금은 조금 조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오늘도 하락하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2%로 약보합권 수준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는 2,55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4포인트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24% 하락하면서 9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 2.15포인트가량 밀려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62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도 저가 매수세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4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19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17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함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16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4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출발하면서 약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증권 섹터 0.7%로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 장비 섹터에서도 0.63% 하락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설업 섹터에서도 0.65% 하락 중에 있고요. 통신업 섹터도 0.5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학 섹터가 0.46% 밀려나면서 그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섹터 내에서 이렇게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섬유 의복 섹터가 1%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FNF가 2.31% 오르면서 이렇게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 섹터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가 강보합권 그리고 약보합권 넘나들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 0.19%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동홀딩스가 12% 넘게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도 빨간불을 켜냈는데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29%로 소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7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68% 밀려나면서 117,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주들 살펴보실 때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또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셋업체들 오늘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19%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 LG화학도 1.54%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59% 밀려나고 있고요. 기아는 1.01% 하락하면서 일제히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들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글로벌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늘 1%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네이버 1.17% 오르면서 2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잠잠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4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0.68% 하락하는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는 보합권에 잠잠히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0.17% 밀려나면서 결국에는 30만 원 초반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0.38%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5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NF 지속적인 하락 흐름 나타납니다. 오늘도 0.24% 밀려나면서 20만 5,500원에 거래되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포스코 DX의 경우 1.36% 조정받으면서 5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짝 급등을 했다가 탄력이 둔화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96% 오르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18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18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셀트리온 제약이 0.29% 하락하고 있고요. HLB고 0.52% 하락하면서 28,5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1.07%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장도 여전한 종목 장세인가 봅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지금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로봇이 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로봇주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묶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강하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각계전투 양상으로 각각의 본인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퓨처케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젠큐릭스 비만약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소식 나오면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요. 또 비만약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나 강합니다. 일동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 연속성 나타나고 있고 오늘 진단 키트 쪽도 꽤 괜찮습니다.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날씨도 조금씩 쌀쌀해지면서 그에 따른 공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HD 현대그룹 앞서 핵심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이 국부펀드의 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있고 그리고 또 HD 현대그룹과와 만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룹주들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초전도체 몇몇이 어제장에서도 들썩였는데 오늘도 살짝 시장 대비로는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쪽은 어디냐? 애플 부품주 안 좋습니다. 간밤에 애플이 3% 정도 하락했고 중국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애플폰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그래서 국내에서 애플이 재채기를 하니까 저희 이 관련된 부품주들은 몸살에 걸려 있습니다. 낙폭이 꽤 깊습니다. BH, LG 이노텍 등을 비롯한 종목군들 약세 흐름 뚜렷하고요. 전기차 충전이 또 유난히 안 좋네요.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도 원유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극동유화가 4.7% 오르고 있고요. 한국석유도 4.13%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S오일도 상승 중에 있는 만큼 코스피에서도 이렇게 원유 관련 종목들 최근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살펴보시면 흥구석유도 오늘 오름세 연출하면서 6%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고요. 그 밖에 극동유화,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코스피에서 SK이노베이션까지 1%대 탄력을 받아 나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국제 유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촉발이 되고 있지만 국제 유가는 현재 80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 85달러 선도 뚫어내는 흐름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이제는 90달러 선까지 뚫어내고 100달러를 뚫냐 못 뚫느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짚고 있는 만큼 전망도 국제 유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가 관련 종목들, 정유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재료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 상승, 그게 간밤에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갭상승 출발했지만 하지만
짧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매매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패턴이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윗골이 달린 음봉을 빠르게 상승 탄력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어제 오늘 동일하게 포착이 돼서 오늘도 좀 그럴까? 오늘 아침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어제 이 시간 최현재 전문가는 대형주만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도 음봉이거든요. SOL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데 돌파를 할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일 나오는 음봉은 대응에 뭔가 팁이 있다면 좀 같이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음봉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그저께도 그렇고 SOL 차트 보시면은 그러면은 뭐 외부에서 좋은 재료가 나와도 당분간은 조금 상단 뚫기는 힘들죠. 그러면은 좀 기다려야 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다려야 되고 아직 유가 상승세는 그런데 꺾이지는 않았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요, WTI인데 뭐 계속적으로 상승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뭐 $90 초반, 초중반까지는 뭐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할 거예요. 그러는데 단기적으로는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소한 5일선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5일선 살짝 붕괴하면 오히려 또 그게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밑에 21선도 있고 지금 11선도 지금 21선하고 오늘 저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거든요. 그럼 11선에서 또 지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플러스 날 때는 저 같으면 그냥 기다려보는 전략 그게 좀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군들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냥 국제유가 오른다고 덥석 잡으실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기다리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 정유, 석유, 도소매 이쪽 먼저 봤고요. 다음으로는 로봇입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이라는 단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체크되는 검색량이 정말 많습니다. 기사도 쏟아지고 있고요. 뭐 어디에서 손을 잡았다, 협력해서 기술 개발한다, 조만간 상장한다, 지분을 판다, 산다, 개발한다.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군들도 돌아가면서 시세 내고 있고요. 오늘은 또 대장의 배지가 SPG 쪽으로 넘어간대요. SPG 직전 고점 뚫어냈습니다. 현재 15% 정도의 강한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42,600원 터치 나오면서 강한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잇는 종목은 유진 로봇이네요. 유진 로봇도 한 6%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로보로보 쪽도 괜찮습니다. 현재 로보로보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요.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로보스타 쪽으로도 강세 흐름.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장에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BB테크가 앞서서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약간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쉬어가니까 오늘 에너지 더 좋네요. 7%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SBB테크 쪽. SBB테크하고 SPG는 전문가님이 로봇주 가운데서도 유난히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장 또 시세 괜찮습니다. 로봇주 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흐름을 타는 건가요? 그렇죠. 조금 이제 뭐 상승폭이 못 미쳤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뉴로메카라든가 상승을 좀 주도했던 쪽에서는 상승이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약간 이제 기대 못 미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유진 로봇이라든가 오늘 이런 쪽에서 상승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결국엔 로봇주 중에서도 못 오른 거 순환매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돌려서 오르는 게 끝나면은 상승이 1파는 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런 돌아가는 순환매의 상승 움직임이 이번 달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나서는 조금은 좀 주춤할까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전후 될까요? 같아요. 저는. 그치, 그 전후. 예. 그리고 딱 전이다, 딱 후다, 그렇게 본다면 그 전후 정도로 앞으로 그 상장 전 2, 3일, 상장 후 2, 3일 그 범주 내는 한번 카테고리를 한번 묶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초쯤이 상장일이 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리고 공모청약 진행이 될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달 내내 로봇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특징은 이런 비만 치료제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동홀딩스 현재 26% 급등이고요. 일동제약도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만 오르는 건 아니고 동아ST라든지 제넥신도 오늘 강하거든요. 상당히 좀 한껏 웅크러들었던 그런 종목군들도 제약바이오 종목군이 전반적으로 힘을 내면서 오늘장 괜찮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나 한올바이오파마 쪽으로도 3%대 고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시장의 대안이 될 것인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비만 치료제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제일 제약바이오 중에서 요즘 핫한 게 당뇨 비만 이쪽이다 보니까 동아ST도 지금 임상 신청을 지금 신청해놨어요. 비만 치료제 쪽으로요? 비만 치료제. 예, 그런 거 보시면 네. 되고. 제가 아까도 얼핏 이제 지나가는 말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당뇨 비만이 선두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폐암학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계약을 끌어내는 건 아닌데, 홍보하고, 그런 행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실생활 관련된 당뇨 비만, 그 다음에 폐암 같은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약 개발 같이 좀 엮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다 매기가 퍼지는 건 힘들다, 제약바이오.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 좋은 쪽도 좀 보겠습니다. 애플 관련주가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LG노텍이 5%나 하락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지난달도 내내 이 박스권 하단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25만 원 밴드 하단 다시 한번 왔습니다. LG노텍 여전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BH는 더 크게 밀리네요. 지금 8%의 급락으로 비슷하게 직전 저점까지 재차 와 있습니다. 직전 저점 이탈. 현재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품주들은 더 크게 밀려나고 있는 현재 상황.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아이폰 15 발표가 9월 12일이었는데 이제 저는 오늘 솔직한 얘기로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상승하고, 그냥 저는 만약에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냥 어느 정도 매도를 해볼까도 생각을, 그런 시나리오 매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EU에서 갑자기 미국 빅테크사들 싸잡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좀 규제를 했어요. 특히 이제 애플이 제일 좀 타격을 입는 모습이었고, MS나 이런 쪽은 주가는 좀 덜 빠졌어요. 한 1% 미만으로 빠졌는데, 역시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로 지금 하락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좀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돌발 악재도 있고, 일단은 아이폰 15에 대한 게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바로 또 상승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일단 시나리오 매매 자체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 수요가 얼마만큼 아이폰 15 수요가 늘어나는지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유럽도 유럽인데 이번에 규제를 한다, 빅테크 업체들 규제한다라는 내용에다가 중국에서도 공무원들한테 폰 쓰지 말라고, 애플 아이폰 쓰지 말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이 모든 악재를 덮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식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애플 부품주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악재에 오늘 종목군들 좀 많이 밀리네요. 이어서 종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HD그룹주 한번 볼게요.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의 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HD현대그룹주들 관심 받고 있습니다. HD현대가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미 수주를 해서 끝낸 바 있죠.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오늘장에서 한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1.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의 방문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얘기 나오면은 계속 주목받는 종목군이기는 한데요. 고점 대비로는 좀 밀려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이게 보니까 단독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단독 기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죠. 지금 이 재료로 주가 올라가면 저는 그다지 이게 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도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원희룡 장관 이달 중순에 우크라이나 방문 재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일정 매매 가능하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게임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게임이 강하네요. 데브 시스터즈는 추천주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얼마 전에 목표가 도달해가지고 데브 시스터즈 리뷰도 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8월 달에 제시를 해가지고 2차 목표가 5만 원까지 도달하고 저희가 정리를 했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 홀딩스 5%, 넷마블이 오늘 또 강합니다. 넷마블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현재 가장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9월 달에 게임업계 신작 발표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작 효과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기대도 조금씩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2.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웹젠 오늘장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는 일정도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서브컬처 수집형 RPG 게임인 라그나톨이라는 걸 오늘 출시를 한다. 이렇게 일정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게임주들 많이 쉬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조금 반전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또 기대감 갖고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신작들이 9월 달에 쫙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역시 흥행하고 좀 연결이 돼야지 데브 시스터즈처럼 네. 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그냥 기대감 가지고 지금 현재 오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기대감이 저도 그렇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옅어져는 있어요. 넷마블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그러나 또 바닥에 대한 또 기대감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패턴이 바닥 패턴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이후의 상승은 역시 흥행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워낙에 양치기 소년 같은 성격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시각이신 거세요? 기대감에 움직이기보다는? 근데 저가 매수는 솔직히 가능해는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뭐 이게 너무 이제 신작이 흥행할지 안 흥행할지는 저도 이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지금 바닥 패턴은 그러니까 지금 넷마블로 그냥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한 차례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는데 그러면은 근데 아래쪽에서 또 바닥 패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AI 쪽 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톱10 가운데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6%가량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문서 작성에 특화된 이 AI, 생성형 AI 공개를 했고 또 오늘 나왔던 소식에 의하면은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R&D 국책과제 선정됐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오늘 신제품 공개하는 날인데 어제 차익 매물 맞으면서 먼저 밀렸었거든요. 이전에 12% 급등했다가 어제 6% 밀렸다가 오늘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서 변동성이 커진 솔트룩스 일단은 오늘장 상승 움직임 재개되면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음 AI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3거래일 만에 일단은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돼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생성형 AI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산업군의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 AI도 이쪽과의 또 시너지 그리고 또 반도체 개발하는 데도 쓸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련주들 중소형주여가지고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뭐 네이버 그쪽에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AI 주들은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뭐 오늘은 지금 일단 단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단발성으로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뭐 상당히 좀 강했는데 오늘 이런 재료가 뭐 어떤 나오더라도 저는 올라가는 거나 한 게 좀 고점에 좀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일정 부분 좀 매도하고 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좀 질문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딱 넘어서는 그날 하루에 한 10원 정도 올랐고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꾸준히 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336원 밴드 상단인 1,343원 이제 사실 크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환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부분 괜찮은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뭐 언론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거는 뭐 위안화 약세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그냥 미국하고 금리차가 지금 2%니까
이 정도 오르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금리차가 뭐 이거보다 더 2%보다 훨씬 좁혀지고 1% 뭐 이렇게 되면은 1250원 밑으로 떨어졌을 텐데, 그냥 저는 단순히 그냥 금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언론 얘기 전부 다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외국 자본 유출이나 뭐 그런 거는 지금 일단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환율이 지금 1343원이 5월 17일 날 기록한 고점인데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여기도 딱 1343원 정확히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상승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뭐 다시 한번 1350선 테스트 할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환율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는 환율은 어떻게 보냐면은, 환율이 그날 상승을 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뭐 지수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별 볼일 없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환율 빠지면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외부에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위안화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뭐 긍정적인 영향,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일본하고 좀 경쟁이 우선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